얜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과연 유전적으로 똑똑한 아이만이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교육 전문가이신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께서 우등생이 될 수 있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등생 5, 3, 2 법칙입니다. 우등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걸 10으로 봤을 때 그 10 중에 50%를 차지하는 부분은 당연 지능입니다. 지능은 심리학 용어사전의 뜻으로 한 개인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능은 지적 능력을 지칭하는데요. 지능이 높은 아이라면 노력하는 만큼 높은 지적 성취도를 이룰 잠재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지능이 높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부 머리가 갖춰진 거죠. 하지만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할까요? 이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 미국의 초중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 검사에서 IQ 140이 넘는 영재 1,500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인생을 추적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대부분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극소수만이 이른바 성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영재로 선발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검사로 인해 루이스 터먼은 IQ와 성취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능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수는 100입니다. 대체로 IQ 85에서 115 사이에 속하면 평균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즉, IQ 85 이상이면 학교 공부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방금 지능이 높은 아이라면 노력하는 만큼 높은 지적 성취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인 즉슨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학습과 같은 정신적 자극 활동을 지속한다면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여서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우등생 법칙 30%를 차지하는 환경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 나의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서로 예를 든다면 책을 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독서하는 환경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책을 친숙하게 받아들이죠. 반대로 부모는 TV를 보기 위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고 방으로 등 떠미는 부모라면 아이가 책을 읽는 게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런 학습 환경은 물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자극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들의 자녀를 코칭한 샤론 코치 이미애 대표님께서는 화목한 가정에서 인재가 난다고 강조하십니다. 공부의 기본은 집중력이고 그 집중력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편안한 공간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인 가정에서 매번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잔소리만 하는 부모가 곁에 있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감정에도 있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면서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과 편안한 감정이 우등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20%를 차지하는 기질입니다. 아이 둘 이상을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첫째, 둘째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공감하실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모 밑에서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아이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지 않죠. 기질은
타고난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이 기질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활동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0분 공부를 했다면 20분 휴식 시간을 주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공부 습관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라면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아이가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타고난 기질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죠. 아이의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질을 부모가 잘 관찰하여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등생은 학교나 학원, 즉 밖에서 활동하는 교육만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아이일지라도 여러 명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믿고서는 100% 학습 완성이 될 수 없죠. 우리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모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능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요. 만약 유전적 요소가 완벽하지 않다면 환경적 요소를 조금 더 채워주면서 아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아이가 공부에 대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책을 읽는 부모님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테고요. 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체험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아이의 학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아이에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우등생이 아니라 우등생 오브 우등생의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샤론코치 이미애 대표님은 이렇게 저술하셨어요. 유아기의 아이들이 세 가지만 좋아한다면 충분히 우등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집, 엄마, 책이다. 화목한 가정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책 읽는 것을 즐기는 아이라면 필요한 것은 다 갖춘 셈이다. 엄마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우등생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이시라면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나는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우리 집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걸까? 내가 의미 없이 내내 TV만 틀어놓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를 따라다니며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누구 닮아 머리가 나쁘다며 아이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 입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엄마표 입시에서 소개되는 엄마표 교육법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은 버리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 우등생으로 키울 수 있는 5, 3, 2 법칙을 참고하여서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학습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페런팅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